올해까지는 해줘야 윤성민 고친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윤성민 선수는 이제 의심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답을 못했던 거를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날아오를 일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 몸이 아픈 것도 없고요. 평균 자책이 높다? 근데 평균 자책은 그 선발에서 9점 까먹은 것 때문에 그렇고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9점 준 게 너무 커가지고 그거 빼고 보면은 평균 자책이 높지 않죠. 네, 그거 빼고 보면은 점수를 그렇게 막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즌 후반에 가면서 윤성민 선수도 가운데 꼽는 게 맞아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리 공이 좋아도 레파토리가 익히니까 좀씩 맞기 시작을 했긴 해요. 보면은 그때 9점 주고 불펜 올라와가지고 한동안 무적으로 가다가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있는 게 실점인데 실점이 제법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레파토리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만 피칭 디자인만 해주면 사실 가지고 있는 공이 157 직구에 140 포크볼이니까 조금만 수싸움을 해주면 사실 공략을 할 수도 없는 공이죠. 빠른 볼이 157이 평균 구속으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뭐 똑같은 패턴이면은 진짜 뭐 180 던지는 거 아니면 맞죠, 투수라는 게. 근데 삼진 비율은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27이 44 삼진이니까 투피치. 근데 불펜은 보통 투피치가 거의 대부분이죠. 불펜이 투피치 이상을 하는 경우 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구종으로 서드 피치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대단히 완성도가 안 높아도 그냥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정도로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잔몽이님 말씀처럼 구승민 선수가 진짜 안식년 끝내고 돌아와서 잘해주는 게 제일 좋죠, 팀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년 시즌에 분명히 올 시즌 필승조 중에 한 명은 좀 못하는 해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승민 선수가 돌아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올해 고생했던 선수들이 똑같이 내년에도 해준다는 건 너무나 욕심입니다. 초코마님 말씀처럼 윤성민 선수는 진짜 제 상구종이 그냥 이런 것도 던질 수 있다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근데 선발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구종 자체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실전에서 던지고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도 큰 네모에 넣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쓰겠죠. 윤성민 선수가 안 됐던 게 큰 네모에 공을 넣는 게 안 돼서 지금까지 못한 거니까 구승민 선수 추격은 해줘야 될 텐데. 뜬금 커브, 오프 스피드 커브 체인지업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건데, 근데 직구 포크볼 던지는 투수들이 커브 체인지업을 잘 못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달라서 그런가? 슬라이더가 제일 편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건 그냥 본인이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세 번째 구종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커브가 ABS 진짜 좋아 보인다. 그래서 뭐 정윤 선수도 재미를 많이 봤고, 김원중 선수가 시즌 중에 커브를 조금씩 던졌었죠. 김원중 선수도 선발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직구, 포크볼, 커브, 슬라이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커브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커브를 던지다가 왜 안 던졌나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밸런스 같은 거에 약간 영향이 안 좋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선수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김원중 선수도 시즌 초반에 체력이 있을 때는 사실 커브도 좀 많이 섞어서 던지고 그래 했는데, 힘 떨어지고 직구 구위가 떨어지니까 풋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직구가 좋을 때는 직구, 포크볼, 커브, 직구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던지면서 힘으로 제압을 했거든요, 직구 구위가 살아있을 때는. 근데 구속이 구위가 떨어지니까 포크볼 낚시밖에 할 수 없어요. 내년에 구승민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너무 많이 던져서 그런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아와서 제법 잘해줄 거라는 그냥 그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면은 2020년 이후에 계속 잘하다가 오래 쉬었거든요. 20년, 21년, 22년 어디야 보자. 20, 21, 22, 23, 24, 5년 동안 60이닝 가까이를 계속 던지다가 올해 처음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나이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돌아와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5년 정도 잘했으면은 부펜 투수는 당연히 안식년이 생기는 거라서. 근데 맞아요, 그 이중 키킹하고 이런 것들로 좀 바뀌긴 했던데, 구승민 선수도 직구 구위가 안 나오면은 기존 스타일로는 사실은 좀 힘든 투수라서 겨울 훈련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겠죠. 그러니까 직구 구속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컸죠. 올해는 구속이 145가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44? 3? 이 정도에 그쳤던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원래대로 148, 9는 올라와야지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겠죠. 일단은 저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커리어가 있는 선수고 뭐 운동을 대충 하는 선수도 아니고 하니까 이 시기에는 좋게 생각해야죠.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팬이면 좋게 생각해야지. 뭐 나이키야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렇죠. 140
초반 정도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경기 그 퓨처스 경기 볼 때는 근데 구속이라는 게 진짜 갑자기 10kg가 내려갔다 갑자기 또 10kg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돌아오길 바래야죠. 막 어떤 부상이 있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니까요. 뭐 굉장히 치명적인 막 어깨 팔꿈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쉬어가는 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도 있으니까 더 잘하면 좋을 텐데 본인도 동기는 충분히 많을 거고요. 또 아기한테 또 멋진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믿고 응원을 해야죠. 우리 팀에 많이 또 역할을 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게 맞죠. 김주환 이제 전역해서 선발로 쓸 거라는데 아마 퓨처스에서 로테이션을 돌려보지 않을까요? 일단 조금 이제 그런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돌려보고 어떻게 쓸지 아마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당금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니까요.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주환 선수 말고 김영준 선수죠. 맞나? 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그 선수는 직장감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김영준 선수 맞네. 김영준 선수 99년생이고 나이도 적잖고 사실 이제 1군 경험도 꽤 있기 때문에 딱 김태형 감독이 좋아하는 그 마당쇠에 아마 쓰지 않을까요? 네. 또 마당쇠 롤로 쓰던 선수들이 또 뭐 방출이 되고 은퇴가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마구잡이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최춘효 선수는 그냥 진짜 긁어보는 개념인 것 같아요.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보여준 게 있는 선수니까 뭐 그냥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은 로또를 샀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충현 선수는 김상진 코치가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고 될 것 같거든요. 약간 김상진의 장난감 느낌입니다. 지금 느낌은. 그러니까 장난감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뭔가 만져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잊고 있다 보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고 아우라님 손호영 선수 포지션. 근데 저는 외야 백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야의 자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야의 자리가 이미 이호준, 한태양 김민성, 박찬영 4명으로만 꽉 차버렸어요. 이 4명의 선수가 내년 시즌에 갑자기 막 못하게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외야 겸 3루 알바 이런 개념으로 뭐 사실 그래도 뭐 재주는 많은 선수니까 뭐가 되든 대타든 뭐 대주자든 아니면 만능 대수비로 어디든 들어가든 뭐 자리는 어디든 있긴 할 건데 그게 내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외야 겸 그냥 유틸리티맨 정도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김태형 감독이랑 프런트 사이 이거는 제가 뭐 모르죠. 네, 이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제 느낌이나 그냥 겉으로 비치는 걸로는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독님이 그런 거에 대해 서운함을 공식적으로 표출을 할 정도니까 너무 지원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감독님 입장에서 서운할 만하고요. 제가 봤을 때도 커피 한 잔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무색무취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뭘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굳이 말하면 문규영 코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지금 롯데의 김경문, 양상문 가면 그래도 순위 많이 오를 것 같다. 근데 또 모릅니다. 이게 또 뭐 조합이라는 게 막상 와봤는데 안 맞을 수도 있고 김상진의 슬라임. 근데 양상문 코치는 사실 단장으로 롯데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단장은 AGS도 잘 하셨고 사실 누구보다 이 롯데를 사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단장으로는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직도 본인은 롯데를 사랑하시고 롯데로 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양상문 코치님은 단장으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롯데문님 말씀처럼 윤성빈 선수를 고친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고 좀 팬들도 기대를 하는 거죠. 비슷한 유형의 선수니까 혹시 최준현 선수도 그 1, 4년 그때 모습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양상문 단장이 후임으로 오시면 제일 좋죠. 다음 단장으로 울산팀 관련해가지고 그게 제가 KBO 그 게시글에 관련 얘기가 좀 자세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울산 구단 관련한 얘기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트레이드, 선수 영입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볼게요. 자 일단 선수 뽑는 거는 KBO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 KBO 규약상 자유계약 선수, 외국인 선수 등 출신 연령, 경력, 드래프트 참가 이력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 선발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 진출 후 국내 프로 구단 입단하지 않은 선수도 선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수는 최대 4명까지 등록 가능하고 연봉 계약금 옵션 이종료 등의 총액은 한 선수당 10만 달러. 외국인 선수 할 수 있고 국내 선수는 동일하게 연 3천만 원 최저 연봉으로 한다라는 얘기고 울산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는 시즌 중에 KBO 구단으로의 이적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뭐 기존 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존 소속 팀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는.
근데 어디 보자. 한 시즌 동안 KBO 구단으로 이적 가능한 선수 수는 최대 5명이며 이적료는 해당 선수의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르네. 그러니까 이적료를 받고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리그 팀 비슷한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이게 또 근데 굴려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규정은 이런데 이게 또 처음 있는 사례다 보니까 굴리다 보면은 약간 또 유권 해석적인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사례가 워낙 뭐 다양할 테니까 일단은 한 시즌에 5명만 KBO 팀 다른 리그 다른 팀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5명이면 되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서 다 5명을 다 채워서 보낼 가능성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미니 셀링 클럽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도 5명이 포함? 뭐 맞지 않을까요? 외국인도 뭐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아시아 쿼터 교체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프로야구 아시아 쿼터 교체 횟수의 제한 같은 게 있었던가? 아시아 쿼터는 연 1회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연 1회. 이건 딱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는 한 명이고 한 번 바꿀 수 있다. 울산 2군 근데 이게 울산 프로팀은 뭐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사실 또 개인적으로는 내년이 또 선거잖아요. 그래서 한 해 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지금 시장님이 계실 텐데 어쨌든 지금 시장님이 강하게 밀어붙인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면 또 힘을 급격하게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치 논리가 작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세금을 투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든 분이 떠나면은 이게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그걸 다 예측을 하고 했으면 제가 뭐 신이죠. 울산으로 트레이드 영입 가는 선수는 거의 2군으로 기한 가는 거네요. 근데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또 뭐 주목을 받는 계기이기도 하니까 뭐 마냥 나쁘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팀 2군 구장보다 문수 구장이 훨씬 좋잖아요. 또 어찌됐건 주목받는 기회가 늘어나는 건 선수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윤고나 항존 롯데문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울산팀 생기기 전에는 연천 미라클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울산팀 생겨서 울산팀 1순위 연천 2순위. 저 아무래도 독립리그보다는 그래도 퓨처스리그에서 뛰는 팀에서 검증된 선수가 조금 더 높게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OST님 여름에 경기하기 빡세지 않나. 이거는 그 퓨처스리그가 저녁 경기를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다른 2군 구장 생각해보면 사실은 문수 구장이면 양반일 거거든요. 다른 구장들 생각해보면. 그래서 1군 기준으로는 그런데 2군 기준에서는 훌륭한 구장이죠. 문수 구장이. 그래서 한여름철에만 전역 경기 위주로 편성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상봉만 해도 네, 뭐 다 인조잔디지 2군 구장이 인조잔디 아닌 구장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1은 포항이고 2는 울산 아니니까. 뒤에 통이요? 뒤에 통 그냥 제 짐 박스인데 짐 박스가 보이면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가려놨습니다. 자, 72분 그냥 뭐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그냥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5명은 연봉 안 넘기고 영입이고 5명 넘기면 트레이드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면서도 바꿀 듯?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규정은 저런데 아마 진짜 시작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 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고 롯데무님 울산팀 이름 뭐가 되지? 울산 빈스가 뭐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름 아닐까요? 뭐 호불호 없는 이름일 것 같아서 울산 도핀스이지 않을까? 근데 태평양이 옛날에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안 겹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태평양이 없어진 구단이니까 없어진 돌핀스라는 이름을 또 쓰는 것도 조금 별로일 것 같아서 돌핀스는 아닐 것 같아요. 겹치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는 해도 돌핀스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울산 프로 시민구단 뭐 이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야구에 축구처럼 승강제 생기면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안 될걸요?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구는 승강제를 넣기에는 스포츠가 좀 특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웨이스죠, 웨이스. 그래, 돌핀스가 웨이스죠, 웨이스. 웨이스가 99% 아닐까? 돌핀을 얘기하셔가지고 웨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웨이스가 당연하겠죠. 야구 승강제는 그쵸.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대만에도 없고 경기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제라는 게 되려면 2군 리그가 어느 정도 사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축구도 딱히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여의대 12구단 되면 남북 리그 될 수 있을까요? 12구단이 되는 것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도 뭐 크도 안 한데 굳이 남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저는 단일 리그가 우리나라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강할 만큼 경기력이 높지 않아서 너무나 뼈 때리는 말인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생각의 범주에 넣기엔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요.
그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12구단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준이 얼만큼 내려갈까 여기서 더 늘어났다가는 사실 8개 구단에서 10개 구단 되면서도 많이 좀 힘든 게 보이는데 12개는 그럼 외국인 선수가 팀당 한 6명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12구단 할 거면 외국인 6명은 뛰어야죠 뭐해도 지금이 맥시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도 12개인데 무슨 우리나라가 12개를 합니까? 인구수가 거의 3배가 차이 나는데 땅덩이 차이도 거의 뭐 2.5배 이래 나는데 강원도의 팀만 되면 따지고 보면 축구는 또 제주도 팀이 있잖아요. 또 제주 FC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든 다 굴러는 갈 겁니다. 드래프트를 15라운드에서 풀을 늘려야 한다. 근데 또 드래프트 늘리는 건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 육성 선수로 한 우리도 지금 8명 9명 뽑았죠. 그래서 어차피 육성으로 그래 많이 뽑을 거면 그냥 라운드를 늘리는 거는 현실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육성으로 드래프트만큼 뽑아가는데 그럴 거면 그냥 라운드로 보장을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왜냐면 라운드가 늘어나면은 어찌됐건 그 아마추어 학생 선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조금 더 그런 아마추어 야구가 좀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오피셜하게. 그래서 제주는 근데 제주도 힘들 경기 수가 많으니까 비행기가 안 떠버리면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천 취소가 아니고 결항 취소가 생기면서 그리고 뭐 비행기 못 떠가지고 제주도에 갇히면은 또 뒷경기도 취소되고 그래서 뭐 야구는 해주기 힘들겠죠. 옛날에 제주도에서 올스타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고 2005년 6년 5년 이때쯤인가? 네. 제주도에 야구팀 생기는 건 뭐 가능성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코마스 사관님 아마추어에서도 나도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줘서 어중간한 애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어찌됐건 취업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동기부여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신고 선수, 육성 선수는 뭐 대중이 서는 게 아니니까요. 결항 취소 지옥의 12연전. 네, 재밌겠네요. 아니면 제주도에 갇히면은 제주도에 갇힌 김에 그냥 그 제주도 팀이랑 미리 3년을 땡겨서 하는 건 어때요? 이왕 갇힌 김에 가능성 없는 얘기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냥 시덥잖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12시가 다 되어 가네요. 그냥 뭐 민트 초코맛 사과님 육성보단 드래프트로 뽑힌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선수 입장에서 연봉엔 차이 없나요? 연봉은 최저 연봉은 똑같은데 그 계약금이 육성 선수는 계약금이 없죠 아예. 그러니까 최저 연봉 3천만 원은 맞춰줘야 돼요. 근데 육성은 계약금을 안 주죠. 근데 드래프트는 어찌됐든 계약금을 주긴 줘야 됩니다. 아무리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그게 크고 그건 그거지. 정규직 입사냐 아니면은 약간 비정규직이냐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드래프트로 들어간 게 훨씬 좋죠.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럼 전몽이님 허심창에 한 번씩 가면은 원정팀 선수들 자주 보는데 롯데 선수들은 허심창 안 가겠죠? 다 집으로 퇴근하셔서. 굳이? 비시즌에 목욕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 그 허심청 농심 호텔이 원정팀 숙소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고 6700님 울산 선수는 공무원이네요. 그쵸? 별정직 공무원인 셈이죠. 세금으로 연봉이 나오니까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축구팀은 그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 굳이 따지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게 프로팀이고 실업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재밌는 현상입니다. 어디 보자. 로즈님 2군에 등록된 보너스 나오는 거 동일한 거죠. 뭐 동일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육성 선수가 일단 경기를 뛰려면 정식 선수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성 선수 출신의 선수들인 거죠. 우리가 그 박찬현 선수라든가 뛰는 선수들 호바사관이 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 내나요? 근데 이게 뭐 표현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프리랜서 계약 같이 하지 않을까요? 돈은 어찌되건 시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따지면 울산 프로구단이고 그 돈을 시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행정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고교 선수가 드래프트 참가 안 하고 구단으로 협상해서 들어간 건 안 되죠. 예, 안 되겠죠. 잠몽님 드래프트 얘기 나서 말인데 1, 2, 3순위 뽑은 선수들 2군 등록 일수만 채우는 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지 이게? 이건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세금으로 경기 뛰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그쵸? 조롱의 대상이 되겠죠. 유기한 특별계약직? 모르겠어요. 이게 신분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울산 야구단이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을 시비로 주는 거니까 꼭 소유주가 시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울산시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기사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냥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약간 공공기관 같은 느낌이 일어나? 직접적으로 울산시 소속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뉘앙스를 봤을 때는. 프리랜서 계약 있지 않을까? 그냥 일반 수들하고 똑같이 그냥 돈의 출처만 다른 거지 선수 입장에서 어차피 개인 사업자인 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윤건왕 손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울산 하이스 하키팀의 돌핀스 로고도 있고 유니폼 시안도 있네요. 울산 아이스 하키팀이 있어요? 되게 뜬금맞다. 예. 진짜 있네. 예.
그 울산 아이스하키 검색을 해보니까 몹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울산 도핀스 아이스하키 실패. 아 이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성인부가 다 있네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지? 실업팀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학생 동아리 활동인 것 같고, 근데 성인부는 뭘까요? 성인부도 취미반이라나? 네, 재밌습니다. 신입 퇴원 모집합니다. 예, 이게 성인부인데 이거는 동호회네요. 예, 동호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은 돌핀스네요. 근데 또 로고는 파이러츠. 아 이건 다른 팀이구나.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울산에 아이스하키 팀이 있다. 요즘 저런 거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많지 않나요? 아 제 창을 띄워버렸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취미생활 티란 거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많은 것 같네요. 대충 보니까. 아무튼 재밌는 어떤 정보를 또 알게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65세 넘은 할아버지 시에서 뽑는 계약직 느낌. 그게 그나마 제일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2시즌 연속 직전 시즌 8위 팀이 2위가 되었네요. 키키키. 맞네. 아시아드 지붕 매미 때문에 날아간. 매미면 언제적 얘기인가? 예, 그건 지금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한다고 그 날아갔던 건 다 메아놨습니다. 다 메아놔서 지금은 뭐 날아간 건 없고, 또 최근에 태풍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거 뭐 문제는 없었고요. 삼몽이님 2차 드래프트에서 1, 2라운드 지명 선수들 1군 등록 의무 기간이 52, 30일이었는데 이게 경기 출전일 수일까요? 등록 기간이면 등록 기간이죠. 경기 출전하고 상관없으니까 1군에 등록돼 있으면 벤치에만 앉아있다 나가도 1수는 내려가는 거니까 FA 날짜 채우는 거하고 똑같은 그 등록 기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777님 말씀에 다들 지금 희망에 들드신 네, 2시즌 연속 7위 팀이 우승할 수도 있겠네. 뭐 야구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야구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요 정도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9호를 제가 계속 안 했네요. 지금은 그 체이싱 2026을 밀고 있으니까 이거 9호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이싱 2026 롯데 자이언츠.